송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싱글맘을 꿈꾸고 있는 애엄마예요. 싱글맘을 꿈꾸고 있다는 게 다들 이상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 시댁 탈출이 절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가에서 먼저 지원해준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저희 시댁에서는 노후 준비도 끝나셨고 연금도 받으시는데 남편 결혼 비용은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크게 기대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은 없었지만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때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한 직장 오래 다니면 그게 그냥 성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하는 2년 동안 크게 다툼도 없었고 이 정도면 최고는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나마 제가 일찍 취업해서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친정에서도 2천만 원 지원해 주셔서 월세 27만 원짜리 1.5룸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결혼과 동시에 무조건 집부터 사자는 목표가 생겼고 나중에 돈 벌면 좋은데 다시 놀러 가자고 신혼여행도 부산 갔다 온 걸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 옆에 붙어 산 것도 아니지만 시댁보다 친정에 가깝게 산다는 이유로 명절이면 저를 이리저리 잡아돌리셨죠. 폭언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곁을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악 물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작년 봄 결혼 7년 만에 대출이 절반 이상이지만 제 명의로 집도 한 채 사고 돈 아껴서 남편이 갖고 싶어 하던 승용차도 중고로 하나 샀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한 게 용돈은 많이 드리지도 못했는데 돈부터 모으라며 아무 대가 없이 몇 년 동안 아이를 봐주셨죠. 그에 반해 시댁은 남편이 모은 돈도 없고 하니 지원 안 해주면 시댁에 들어와서 살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크고 작은 시댁의 치사한 이야기들 지금 시작해도 24시간은 넘게 걸릴 거예요. 이제는 집도 생겼고 조금 더 남들 같은 삶에 다가가는 줄 알았던 찰나에 시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겼죠. 집안에서 종종 실례를 하시고 가족들을 못 알아보시고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도 하시더군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병원으로 모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시부모님은 단순 노후 준비가 끝난 정도가 아니라 여유 자금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혀끝까지 요양원 보내자는 얘기가 차올랐지만 시누이나 남편 생각했을 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그 와중에 시누이는 저보고 시댁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하더군요. 이사한 지 반년도 안 지났고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이사 오라는 거 보면 속셈이 뻔했죠. 심지어 시누이는 시댁 근처에 살면서 전업주부였거든요. 저는 친정에서 아이 봐주고 있어서 친정과 멀어질 수도 없고 시아버지가 늘 같이 계시는데 내가 이사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얘기했죠. 시아버지도 대놓고 자기 와이프 간호하기 싫다고는 못하셨죠. 그렇다고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간병을 하면 저희 집 살림이 당장 힘들어지기 때문에 남편도 저한테 함부로 제안할 수 없었죠. 당연히 남편이 그만둘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평일은 시누이가 시아버지도 와서 시어머니 간병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제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주 7일 근무였죠. 심지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평일 5번 출근하는 것보다 힘들어서 다른 직장인들과 반대로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주말마다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시아버지 드실 반찬이며 빨래, 청소까지 다 하고 오는데 시누이는 평일에 와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빨래도 일주일치 밀려있고 반찬도 제가 해놓고 가면 그 다음 주까지 반찬도 그대로였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내가 시댁복이 없었다. 그래도 나중에 남편이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적인 삶에 지쳐가고 있을 때쯤 저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닌 제 삶을 위해 살아야 할 명분이 생겼지만 물론 둘째 또한 친정의 도움 없이는 키우기 힘든 게 사실이었죠. 친정 부모님께 둘째 임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친정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몇이던 다 봐줄 테니까 상관없으니 건강하게만 출산하라면서요. 제가 용돈을 드려도 부족한데 끼니 거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잘 사 먹으라면서 용돈도 500만 원이나 주셨습니다. 정말 대조적인 게 시댁에도 동일하게 제 임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시어머니 돌보기 힘들 것 같다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저보고 생각이 없냐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임신을 하냐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임신하면 직장 다니기 힘든 거 아니냐며 이참에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시누이는 저보고 요새 지방에서 현찰 주면 수술도 가능하다며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살면서 처음으로 큰 소리 내며 남편과 다퉜습니다. 제가 안 보면 누가 자기 엄마 돌보냐는 남편이었고 저는 요양원 보내라고 했죠. 남편은 엄마를 어떻게 남들한테 맡기냐며 저한테 배불러 오기 전까지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강요하더군요. 그렇게 애처로우면 네가 직접 보라는 말에 남편은 자긴 남자라 좀 그렇다며 같은 여자인 며느리가 보는 게 낫다고 하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니네 누나는 고환 달렸냐고 나만 여자냐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도 못 알아보는데 내가 보는 거랑 요양원 들어가시는 거랑 무슨 차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몇 시간을 싸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시작된 싸움은 그렇게 목요일 저녁 남편과 다투던 중 제가 하혈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저는 결국 저희 둘째를 떠나보내게 되었죠. 남편은 둘째가 떠난 건 안중에도 없었고 저에게 금요일까지 쉬면 토요일은 시댁 갈 수 있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금요일 낮 억지로 몸을 세워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아빠한테 자초지종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 짐 챙기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죠. 그렇게 친정아빠랑 제 짐과 아들 짐 다 챙기고 중고가전업자 불러서 집에 있는 가전을 헐값에 다 처리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엄마 아빠한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분이 서럽게 우는 모습에 시집 잘 못 간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텅 빈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부터 시작해서 시부, 시누이까지 돌아가면서 골고루 연락 오더라고요. 시누이는 싱글맘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냐며 어르고 달래는 척하다가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니 제 아들은 대를 이어야 한다며 못 데려간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데려다가 키우라고 했습니다. 아픈 엄마, 늙은 아빠, 그리고 조카까지 잘 돌보라고 했죠. 물론 절대로 뺏길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세게 나가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남편하고 상의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시간 뺏기기도 아깝고 바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 해도 전반적으로 모든 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하네요. 집도 남편이 자기 앞으로 대출 있는 거 싫다고 해서 대출도 계약도 다 제 명의로 했거든요. 이혼녀, 싱글맘 꼬리표가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집 팔아서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동안 고생해주신 친정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보려고요. 시어머니는 부디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네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